미일 동맹을 가지고 일본이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갖고 가겠다. 중국이 볼 때는 자기네 포위하는 거잖아요. 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도 개입하겠다는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네. 자신들의 안보 위협과 같이 보겠다는 거죠. 중국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에 관심 많으시죠? 중국 최고 중국 문제에 대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준영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발을 아주 그 머리를 아주 단정하게 다듬으셨습니다. 하도 덥고 그래서 또 방학도 끝나가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발소 가야겠네. 예, 자 국제 정세 네네.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아주 관계가 요즘에 굉장히 네.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본이 세게 대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로 2010년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센카쿠열도 네네. 중국어로는 이제 려위다오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 영유권 분쟁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특히 다카이치 총리라는 그 새로운 총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작년 11월 7일에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 그럼 이제 일단 아킬레스건을 한번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강한 군사력을 갖는 국가로 거듭나겠다.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예 선언을 했습니까? 네, 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이고 네.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서 공격용 뭐 무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요. 네네. 수비 군대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자위대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럼 중국이 볼 때는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미일 동맹이니까. 네. 요즘 필리핀도 또 예.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가지고 일본이 미국에 앞장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보 지휘 체계의 중요한 어떤 흐름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서 소위 호주, 네. 뉴질랜드, 인도 이런 데와도 관계를 강화하거든요. 이건 이제 중국이 볼 때는 자기네 포위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네. 그 일본은 아시다시피 보수 우익 세력이 상당한 투표권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본 정치인은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우익들 특히 안보 우익이라고 그러죠. 보수 우익들 이런 이 그룹을 등에 업고 강경책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가요? 뭐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중국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일본이 반성 없이.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일본 비판에 동참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일본이 군국주의 비판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좀 비판을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요구를 했죠. 아예 내놓고 욕을 했습니까? 그런 같이 네. 그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깨트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도 그런 면에서 이제 더 막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무마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일본의 세력화, 강대국화를 군사적 강대국화를 막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가요? 그 사실은 이제 미일 동맹은 뭐 우리가 보통 한미 동맹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핵 북한 방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일 동맹은 첫 번째 목표가 중국의 부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지만 일본과 중국 간의 세력 헤주머니 다툼에 의해서 쭉 흘러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신들을 견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협력도 결국은 셋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서는 할 말이 있죠. 아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그렇다.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일 동맹의 핵심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장악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본 열도에서 대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데를 우리가 동중국해라고 그러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거든요. 일본은 이걸 단일 전구 개념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하나의 전투 구역이다. 전쟁이 나면 다 같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 방어라든가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일본의 유사 문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도 거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신들의 안보 위협과 같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의 유사는 바로 일본의 유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법에는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헌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각 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 거기가 바로 대만에서 연결이 돼서 오키나와 열도 옛날에 뭐 유구 제국이라고 그랬던데 그래서 이렇게 일본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안보와 직접 관계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마침 미국의 대중 견제 여기하고도 궤를 같이 하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중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다오이다오 그 섬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은 부르고 중국은 다오이다오로 부르는데 이거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무인도예요. 무인도인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무인도고. 이호동가 뭐 거기가 그러죠. 우리 독도도 사실은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다가 뭐 이제 일부 사람이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시하라라고 이 동경 지사가 그 섬에 이제 뭐 국유화 선언을 하면서 원래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영유권 주인이 없던데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유화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일본의 관할로 완전히 집어넣는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인데 이러고 나서 이제 해상 대치가 2010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치 중입니다. 지금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력 충돌은 우발적인 것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그러니까 이게 혹시 우발 충돌이 일어나서 더 확전이 되면 둘 다 굉장히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만 하면서 순시선을 계속 띄우고 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 그러니까 묵계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의다오도 그렇지만 대만 에서 한 100한 30km 일본 쪽으로 떨어진데 무인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요? 그러면 그게 대만을 겨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나마나죠. 오늘 중국을 겨냥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도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전히 다가이치 정권이 군국주의의 망령에 휩싸여 있고 결국은 일본을 군국주의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해친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전략 균형이라는 이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른 데는 핵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만 핵 있고 자기만 핵 잠수함 있고 군사력을 막 증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자기가 맹주였는데 지금 이제 일본이 다시 올라와서 경쟁 구도가 되고 그 뒤에 미국이라는 데가 있고 보니까 또 한미일이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아까 교수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필리핀도 들어와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미 2010년이니까 벌써 16년, 17년 됐잖아요. 예. 이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다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는 무슨 뭐 새로운 상황이 대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계속 대치 국면이 지금 1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뉴스에 요즘에 들어와서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군요. 그럼 대만은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대만 뭐 그 국방 예산을 늘린다 안 된다 그 안에서도 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를 넘어서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그 이제 예산안을 편성을 한 네. 거죠. 그 대만도 여소야대 국회라서 네.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네. 문제는 지금 현재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총통이 네. 이 얘기를 자꾸 에스컬레이팅하는 거예요. 2027년이 시진핑이 대만 통일 준비를 마치라고 한 그 해 아니냐. 아하. 그리고 지난 5월 14일 15일에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북경에서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트럼프가 대만에 대한 무기를 안 팔고 이런 게 대중 협상의 중요한 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실질적인 동맹인데 네. 동맹을 방기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국방 예산을 올리고 네. 그리고 이전에는 뭐 초기 대응만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 대응이 문제가 아니고 좀 장기적 대응 체계를 확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다 전 세계가 유행이지만 대만도 타이완 도움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 5년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드론 부대 네. 우리 돈으로 한 10조 정도를 투입해서 네. 드론 부대도 또 만들었어요. 비대칭 전력으로 이란전에서도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흐름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방 예산을 올렸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는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네. 그 원래는 이제 19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당연히 이제 미국과 대만은 단교를 하죠. 네. 근데 대만이라는 지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해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법이 있어요. 단교는 했는데 지켜는 주겠다. 지켜는 주겠다. 그 뭐 무기도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해안선을 보면 아시지만 해안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중국에. 이쪽 해안선을 보면 만약에 대만이라는 데가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광활한 해안선이 전부 중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작전도 불가능해지고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서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네. 결정적인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만 스스로도 지켜야 되지만 미국으로서도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임승차한다 그러고 국회 예산 그 국방 예산 통과 안 시켜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니네가 스스로 지킬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또 이제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1조 대만 달러 이상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실질적인 대중국 공격에 대한 대비. 네. 물론 이제 공격이라는 게 꼭 전면적 미사일 공격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해상 봉쇄라든가 네. 소위 회색지대 전략 이런 게 계속되면 게 이제 소위 고사 작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삥 배 둘러싸고 배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하고 거죠. 차단해 버리면 네.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 대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상당 부분은 당신들 무기 살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대만에 대한 안전 공약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중 포석을 가지고 이번에 한 거고, 대만으로서는 어쨌든 고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과 이 소위 그 대만 관계법 뭐 그다음에 6개 항 보증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네네. 지켜주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7일에 일본 의회에서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라고 한 거 자체가 대만 문제가 일본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뭐 실제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미일 동맹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중국의 압박에 시달리는 대만에게는 천군만마죠. 그 세력 자체가. 네. 이게 그런 걸로 이제 대만은 소위 고립된 거를 대미 대일 외교 관계 강화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테니 너무 그 우리를 멀리하지 마세요. 뭐 그런 메시지, 뭐 그런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대만 사람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네. 우리는 보통 뭐 북한이 네. 침공을 하면 뭐 70 몇 %가 다시 나가겠다 뭔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선 미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50%가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많지 않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 참전을 하겠다 내가 네. 하는 거는 가장 낮을 때는 한 36% 정도. 그리고 뭐 좀 많을 때는 60% 정도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네. 우리보다는 좀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 대만 사람들 중에 스스로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이 어쨌든 뭐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대만은 분단된 지 어쨌든 49년부터 분단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너 중국인이냐? 그럴 때 아니다.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예전에 홍콩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이세요? 그러면 구분하고 싶어 하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나는 홍콩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대만도 독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중국인이다는 점점 떨어져요. 그런데 중국인이기도 하고 대만인이기도 하다. 라는 그럼 이제 모호한 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좀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대만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많네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만이라는 데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생겼는데 중화민국이죠. 예, 우리는 당신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니네 영토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의 법통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받았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영토였던 대만은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독립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그거는 중국을 상대로 싸우기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 80% 정도는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그냥 독립을 향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 지금은 현상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모호한 네. 그 답변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왜 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응전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응전에 뭐 안 돼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그런 전쟁은 나기가 어렵죠. 나기가 어렵죠.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은 대만대로 살자라는 게 네.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에 속하는 건데 당연히 중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홍콩도 돌아왔고 마카오도 돌아왔으니 대만만 돌아오면 그레이트 차이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 그게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꿈, 중국 몽의 완성은 대만과의 통일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어젠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역사적 과업이군요. 과업이 되는 거라서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또 네.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네. 영토,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중국의 품에 끌어당겼다. 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엄청난 지도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대만 총통은 라이칭더죠. 네, 라이칭더. 그 사람은 민주진보당. 네, 민주진보당이고 네.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되게 긴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 민족 진보법이라고 보통 이제 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간첩법 아시잖아요. 예, 옛날 네. 몇 년 전에 네, 네. 나와서 예. 거기에 뭐 중국의 단결을 해치고 네. 그 국가 이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간첩법인데 이 간첩법이 더 포괄적으로 된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고 네. 이 소수민족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티벳이나 위구르 정도가 독립 성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나 조선족들 우리가 네, 보통 네. 조선족이로 여기는 이제 모국이 있는 데예요. 네. 모국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민족으로서 사실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족이면 한족이고 그렇지. 네네. 중화민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중국에 살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이에요. 조선족도 중화민족입니다. 아하. 자기네 이거는 1953년에 민족법을 만들었어요. 네. 중국이 53년에 만든 겁니다. 그 건국하고 네. 나서 그러면서 여기 이 강역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중화민족이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그건 분리주의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중화민족이라는 게 예. 1950년대 새로 생긴 가공의 개념이군요. 민족이죠. 중화라는 네.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고 네. 뭐 우리가 중화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네. 이제 법으로 민족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 53년의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이번에 그 올해 이제 7월 1일에 네. 원래 3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전인대에서 민족 진보 단결 촉진법이 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63조의 역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외. 그러니까 외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해외. 아하. 그다음에 화교. 네. 뭐 이런 거 기업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국내법이 역외에 적용이 역외에 된다고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민족 단결을 해치거나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민족 단결 촉진법에 의해서 진보 촉진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해외 화교 사회가 중국을 비판했다. 그리고 저같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뭐 중국이 이제 끝났다 막 이러면 그건 중국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어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조항입니다. 63조. 어이구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라이칭더는 이거는 완전히 올가매려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원래
그 민주진보당이 대만 독립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별개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중화민족이라는 한 틀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나 김 교수님이나 아니 저도 잡혀가는데 잘못하면 아니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내국인에만 적용되는 줄 아닙니다. 알았더니 네. 간첩법은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이거는 민족 단결 촉진법은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욕 안 하고 중국에 대해서 유언비어 안 퍼뜨리면 아무 상관없어. 너는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죠. 그게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게 중국이 하는 거예요. 이 민족 단결 촉진법에 의해서 당국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방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중국이 뭘 하게 되면은 엄밀하게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자기네 발등 찍는 거 아니냐. 국제사회, 국제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자꾸 퍼뜨리고 뭐 단결을 촉진한다. 이거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내부 단결 를 더 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대만도 의식해서 했을 거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그 소위 견제, 우려 이런 것들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이런 거 자꾸 만드는 게 오히려 분열주의적인 거지. 이제 그런 걸로 더 강경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중국이 이전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 법이 없더라도 무슨 뭐 그 공산당을 상대로 시위를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이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그게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이제 중국의 단결력을 더 과시하고 그 63조 제가 역의 조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중국인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사람들도 관리 대상에 두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조심해 뭐 이런 경고를 하는 거군요. 그런 게 들어있죠. 1차적으로는 자신들의 그런 흐름을 그 단결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가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